안녕하세요. 계양산 장부장입니다. 오늘은 낙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경매로 낙찰을 받기가 쉽지가 않지요. 현장에 가서 임장 조사하고 부동산 들어다니면서 가격 조사하고 그리고 많은 경쟁자를 뚫고서 1등이 돼야 하고 그렇게 1등이 되었는데 서류가 좀 잘못됐다든지 입찰표를 잘못 썼다든지 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럴 땐 참 얼마나 속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합니까?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서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드린 글을 쓴 것처럼 서울중앙법원이나 서울남부지원, 목동법원이죠. 이런 데는 입찰표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죠. 그래서 뭐 본인이면 직접 이렇게만 쓰고 끝나고, 만일에 대리로 왔다면은 뒤로 넘기면은 본래 여기 대리인란이 있고 뒤로 넘기면은 이렇게 위임장이 있어가지고 뭐 요 한 장으로 입찰 기일표는 이제 다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. 뭐 매수 신청 봉투나 아니면 뭐 입찰 봉투 이런 거는 다 어느 법원이나 대동소이하고 같습니다. 그런데 요 기일 입찰표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서울의 중앙법원, 목동법원, 기타 인근의 법원들은 기일 입찰표, 요 입찰표 한 장으로 끝납니다. 본인이 기록하든지 대리인으로 왔을 때는 대리 거를 써가지고 요 한 장으로 끝나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길들여진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타 지방으로 갔을 때 좀 다른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것은 서울 쪽 입찰 기록 방식이고요. 인천법원을 제가 한번 볼게요. 인천법원도 한 장으로 이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인천법원에는 아까 그 서울법원 쪽처럼 다 앞면은 같아요. 근데 뒷면을 보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는 요 한 장 대리인으로 끝나나 보다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넣게 되면 어렵게 낙찰이 받아도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. 왜냐하면요, 인천법원에는 요 별도의 목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위임장이라는 것이요. 그래서 앞면에 이렇게 대리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임장 양식을 써서 이렇게 써야 돼요.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맞는다고 보는데 다른 법원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한 장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을 인천법원은 이제 굳이 두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찰표를 쓰는 사람이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, 또 뭐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종이 한 장이 더 들어간다는 것도 약간의 그 소비라고 보는 겁니다.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소비가 되겠습니까? 그 응찰자들이 많으면요. 그래서 이것을 대리 입찰하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하나는 인감증명서 건입니다. 이제 저희가 대리 입찰 들어가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죠. 근데 인감증명서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다들 잘 하시니까요, 열람용과 발급용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드물게
열람용을 첨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도 참 안타까워요. 왜냐하면 어렵게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용이라는 건 법적의 효력이 좀 떨어지나 봅니다. 그것을 제출한 채권가 매수인은, 즉 낙찰자는 실격입니다. 열람용이기 때문에 1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.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인감을 띈다면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떼서 첨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법인으로 대리입찰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. 법인으로 대리입찰 들어갈 때는 이제 법인 대표자가 못 나오는 경우죠. 이럴 때는 거의 그 법인의 직원들이 옵니다. 재무이사나 뭐 어떤 전무나 혹은 뭐 주요 직책을 맡은 직원들이 오는데, 그런 분들이 올 때는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해야 됩니다. 법인 인감증명서는 물론이고요.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부를 제출을 해야 돼요. 법인 등기부 등본은 보통 일반 이런 공공기관이나 구청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. 확실한 건 법원 등기소에 오면은 법원 등기부 등본을 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은 띌 곳이 마땅치 않다. 그래서 법인으로 대리 입찰을 들어올 때는 반드시 법원에 좀 일찍 와가지고 서둘러야 됩니다. 준비 서류는 인감증명, 그러니까 법인 인감이죠.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, 그 다음에 법인 카드,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의 인감, 그 다음에 법인 대표의 주민증,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 열람용으로 띄면 큰일 나겠죠. 그리고 이것은 좀 드문 사례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. 보통 입찰표를 쓸 때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작게 쓰거나 높게 쓸까, 어떤 뭐 이런 갈등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데 이제 높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시간은 다 와가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그 입찰 가액을 쓰는데, 이제 새로 막 쓰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요런 입찰 정보지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. 본래는 이 사건 번호를 써야 되는데 급하다 보면은 인천 2012 타경 62,976 요런 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, 요런 건 사실 과거 사건이라는 거예요. 참고하라는 뜻인데 급하다 보면, 당황하다 보면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정보지 회사한테 건의를 하고 싶어요. 이 과거 사건은 여기에 굳이 쓸 필요 없이 뭐 이쪽 조그만 곳에 쓴다든지 좀 안 보이는 곳에 써야지, 혼란을 주는 위치에 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시 해야 되고, 그 다음으로 뭐 드문 케이스인데 가액을 좀 고쳐 쓰는 경우죠. 예를 들어 그 66,600원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한 800을 써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살짝 이렇게 팔자로 썼어요.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고친 흔적이 안 나는데 그 사법보좌관이나 진행하는 분이 이거는 육자인데 팔자로 고쳐 썼어요, 안 됩니다 하면 이것도 실격이에요. 그래서 반드시 글자를 하나라도 수정해야 된다면 그 입찰표 이걸 가져와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제가 옛날에 좀 건방을 떤 적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7,770 66,800원 해갖고 800자 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땡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6만원을 쓴다 그러면 6만원 해놓고 00 해놓고 딱 이렇게 치는 경우,
이런 경우도 실격 사유입니다. 무조건 요 일자 들어간 칸까지 소수점에 정확하게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제가 이 드린 참고사항이 여러분에겐 그냥 뭐 저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?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경매에 오래 몸담았지만 뭐 10년 차까지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계양산 장부장이었습니다.